흔들리는 마음.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인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6세의 윤정은 그날 새벽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행지 펜션의 낯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늙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현수라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라고.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 말에 윤정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죠. 남편 상우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늘은 한 여자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 2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이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한 시간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윤정은 마지막으로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요. 교문을 나서는 순간 윤정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해방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죠.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윤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상우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수고했어. 이제 쉬면서 편히 지내. 상우의 말투는 늘 그랬듯이 무뚝뚝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건조했죠. 윤정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2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로 갔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윤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니고 자녀들을 돌보는 엄마도 아니었죠.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혜진이었죠. 윤정아 축하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네. 우리 여행이나 가자. 문화센터 동호회에서 가는 여행이 있는데 같이 갈래? 윤정은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 상우와 함께 간 여행도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었습니다. 혜진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가면 되잖아. 부부 동반 여행이야. 상우에게 물어보니 의외로 쉽게 승낙했습니다. 그래 가자. 너도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쉬어야지. 하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죠. 윤정은 그런 상우가 서운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요. 일주일 후 여행 날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죠. 뭘 입어야 할까?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죠. 상우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꾸며? 그냥 가지. 상우의 말에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인데?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상우가 나를 여자로 보지 않게 된 게.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을까? 윤정은 씁쓸했습니다.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윤정아 왔구나. 오늘 정말 예쁘다. 혜진의 칭찬에 윤정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 너도 젊어 보인다. 버스에 올라타니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였죠. 혜진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기 앞에 앉은 사람이 사진 강사야. 현수라고 해. 정말 멋있지. 윤정은 앞자리를 보았습니다. 60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문득 상우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져 갔죠. 윤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낯선 설렘. 버스가 1시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 강사 현수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윤정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현수의 시선이 윤정과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윤정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럴까?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윤정이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죠. 현수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혜진 씨 친구분이시죠?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윤정이라고 합니다. 현수가 미소를 지었죠. 혜진 씨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다고요? 네, 20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제 막 퇴직했죠.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현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글을 쓰셨던 분이시라면 사진과 글이 어울리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말에 윤정은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선생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윤정이라는 한 개인으로 말이죠.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커피 샀어. 가자. 무뚝뚝한 말투였죠. 현수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라고 합니다. 상우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팔을 잡고 갔죠. 버스로 돌아가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현수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말할까? 상우는 왜 늘 차갑기만 할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인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맑았고 풍경이 아름다웠죠. 펜션은 아담했습니다. 방 배정을 받고 짐을 풀었습니다. 상우는 피곤하다며 바로 누웠죠. 윤정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였죠. 현수가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잡으시면 더 예쁘게 나와요. 현수의 설명이 들렸습니다.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윤정아, 너도 배워봐. 재미있어. 윤정은 망설이다가 다가갔죠. 현수가 윤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같이 해보실래요? 현수는 윤정에게 카메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이 살짝 닿았죠. 순간 윤정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수가 윤정의 손을 잡고 카메라 각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윤정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죠. 마치 소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죠. 현수는 윤정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연이었을까, 의도였을까? 윤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현수가 물었습니다. 글쓰기는 계속 하시나요? 윤정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이제는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서요. 현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능이 아까워요. 그 말에 윤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다니.
상우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죠. 늘 쓸데없는 일이라고만 했었습니다. 작은 균열. 저녁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죠. 윤정과 상우 그리고 혜진과 현수였습니다. 상우는 술만 마시며 말이 없었고 혜진은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현수가 윤정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술은 안 드세요. 윤정이 대답했죠. 네, 잘 못 마셔요. 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술보다는 차를 좋아하죠. 상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자가 술도 못 마시면 뭐 재미로 사나. 분위기가 차가워졌죠. 현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술 없이도 즐거운 일은 많죠. 사진 찍는 것처럼요. 윤정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우는 거칠고 현수는 부드러웠죠. 왜 이렇게 다를까? 윤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현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윤정의 손과 닿았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현수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거두었지만 윤정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일출 보러 가실 분. 현수가 손을 들었죠. 저는 가려고요. 일출 사진을 찍고 싶어서요. 혜진이 윤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도 가자. 상우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새벽부터 나가. 그냥 자지. 윤정은 상우를 보며 말했죠. 나는 가고 싶은데. 상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알아서 해. 나는 안 가.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상우는 대답 없이 술잔만 비웠습니다. 윤정은 서운했죠. 남편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식사가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우는 씻지도 않고 바로 잠들었죠. 술에 취해 코를 골았습니다. 윤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윤정은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별이 가득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옆방 베란다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였죠. 잠이 안 오시나 봐요. 현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내 별이 너무 예뻐서요. 현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별을 잊고 살죠. 여기 오면 다시 생각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지. 그 말이 윤정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말 그랬죠. 윤정도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그리고 여자로서의 자신을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퇴직하고 뭘 하실 계획이세요? 윤정이 대답했죠.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윤정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정은 상우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아니면 원래 가까웠던 적이 없었을까? 흔들리는 밤. 새벽 4시 윤정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출을 보러 가기로 한 시간이었죠. 상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수가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준비되셨어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죠.
혜진도 함께 나왔습니다. 몇 명이 더 합류했고 일행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지만 현수가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현수가 윤정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죠. 윤정은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이었죠.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윤정도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현수가 윤정에게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직접 찍어보세요. 이 순간을 담아보세요. 윤정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로 본 일출은 더욱 아름다웠죠. 현수가 윤정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교단에서 내려오신 지금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윤정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글을 다시 쓰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아름다운 글을 쓰실 것 같아요. 윤정은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때 현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윤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죠. 그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현수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동적이어서 그래요. 하산하는 길에 윤정은 계속 현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아름답다니. 정말 그럴까?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만 봐왔는데 누군가 나를 아름답다고 해주다니. 펜션에 돌아오니 상우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일출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네. 윤정은 상우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늘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늘 그래왔듯이 참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현수는 윤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윤정에게는 위로가 되었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상우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겠다고 했죠. 윤정은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따라왔습니다. 같이 걸어도 될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죠. 가끔 현수가 꽃이나 나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정은 그런 현수가 좋았습니다. 상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죠. 56년 인생에서 잊고 있던 그 감정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 그날 밤 윤정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아래 비친 얼굴은 더욱 늙어 보였죠. 눈가 주름 입가 주름 그리고 처진 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갔을까? 윤정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탄력이 없었죠. 젊은 시절의 그 팽팽함은 어디로 갔을까?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그런데 현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위로였을까? 윤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주는 따뜻함은 부정할 수 없었죠. 방으로 나오니 상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늙었죠.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자신의 변화에 무심했습니다.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보지 않게 되었을까?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동거인처럼 살아온 세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의 메시지였죠. 윤정아, 현수 씨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조심해. 윤정은 놀랐습니다. 혜진도 눈치챘구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까? 윤정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드러날까봐.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우보다 먼저 마당으로 나왔죠.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때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현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침에 마시면 좋아요. 제가 직접 내린 거예요. 윤정은 커피를 받아 마셨죠. 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윤정 씨는 글을 쓰실 때 행복하셨나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었죠. 아이들 키우고 학교 일하고.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들은 늘 자신을 뒤로 미루죠. 그 말이 윤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늘 자신은 나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였고 아이들이 먼저였고 학생들이 먼저였죠. 정작 윤정 자신은 없었습니다. 상우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들어와.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일어났습니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현수가 윤정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윤정 씨,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에 윤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상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남자랑 둘이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커피 마신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상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 그 남자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거 모르는 줄 알아. 조심해. 우리 나이에 무슨 짓이야. 윤정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예쁘다고 해본 적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지. 그 말에 윤정은 힘이 빠졌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윤정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죠. 숲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늘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선생님으로 살았지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 현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윤정 씨, 괜찮으세요? 아까 소리가 들려서. 윤정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현수는 가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서 조용히 같이 걸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윤정은 그런 현수가 고마웠습니다.
잠시 후 윤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현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56세는 아직 젊어요.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윤정은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현수도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위기의 순간. 여행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윤정은 아쉬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그리고 현수와 헤어지는 것이. 아침 식사 때 혜진이 윤정을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갔죠. 혜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정아, 너 요즘 왜 그렇게 달라졌어?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정이 당황했죠. 무슨 말이야? 내가 뭐가 달라졌는데? 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랑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사람들이 수군거려. 너희 남편도 눈치챘고. 조심해야지. 윤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대화를 나눈 것뿐이야. 혜진이 고개를 저었죠. 너는 모르겠지만 내 눈빛이 달라. 현수 씨를 볼 때 눈이 반짝거려. 정말 그런가? 윤정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던 건가? 윤정은 두려웠습니다. 모두가 알게 될까봐. 특히 상우가 알게 될까봐. 혜진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은 위험해. 잠깐의 설렘일 뿐이야. 현실로 돌아가면 다 부질없어. 가정을 지켜야지.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현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상우를 보면 답답했습니다. 점심때 상우가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잖아. 윤정이 놀라 물었죠. 왜 갑자기? 일정은 내일까지인데? 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있으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서. 너도 정신 차려. 우리가 무슨 나이인데 철없이 구는 거야. 윤정은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상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더 있으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자신이 없었죠. 짐을 싸는 동안 윤정은 현수를 찾았습니다.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윤정은 혜진에게 부탁했습니다. 현수 씨한테 먼저 간다고 전해줘. 그리고 고맙다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잘 가.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 차를 타고 떠나는 길 윤정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펜션이 점점 멀어졌죠. 그리고 현수와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상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의 문자였죠. 잘 들어가셨나요? 갑자기 가셔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다음에 꼭 뵙고 싶습니다. 윤정은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끝내야 했으니까요. 더 이상의 연락은 위험했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의 진심.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윤정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우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의사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윤정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상우가 윤정을 부축했습니다. 정신 차려. 어머니가 나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상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런 상우가 낯설었죠. 상우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윤정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죠. 내가 여기 있을게. 너는 좀 쉬어. 어머니 옷이랑 필요한 것 좀 가져와. 윤정이 집에 다녀온 사이 상우는 계속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의료진과 상의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죠. 윤정이 본 상우는 진지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따님, 남편분이 아주 헌신적으로 간호하시네요. 밤새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잠깐 깨셨을 때도 바로 달려가셨고요. 윤정은 놀랐습니다. 상우가 그랬다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 자상하신 분이세요. 어머니도 사위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죠. 어머니가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상우였습니다. 사위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든든했어. 상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곧 나으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말은 서툴지만 늘 곁을 지켜준 사람은 남편이었다.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 사람. 그것이 상우였습니다. 윤정은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현수에게 흔들렸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상우는 표현이 서툴 뿐 윤정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상우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울지 마.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야. 그리고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뚝뚝했지.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할게. 윤정은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의 눈가에도 피로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윤정을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그날 밤 윤정은 현수의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지웠죠. 잠깐의 설렘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었죠. 그 사랑의 재발견. 어머니가 퇴원한 후 윤정과 상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죠.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는 여행 때 잠깐 흔들렸어요. 현수라는 사람에게.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저 마음만 흔들렸을 뿐이에요. 미안해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봤어. 화가 났지. 하지만 너를 탓할 수만은 없어. 내가 너무 무관심했으니까. 나도 미안해.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조금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예쁘다고도 해주고 사랑한다고도 말해주고. 나도 여자예요. 상우가 어색하게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표현할게. 서툴지만 노력할게. 사실 너를 많이 사랑해.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한 것 같았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윤정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데이트나 할까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전처럼.
상우가 쑥스럽게 웃었죠. 그래 그러자. 뭘 보고 싶어? 두 사람은 영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죠. 상우가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걸 꼭 봐야 해. 윤정이 웃었습니다. 한 번쯤은 봐도 되잖아요. 영화관으로 가는 길 상우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죠. 윤정은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날의 상우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상우는 졸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손은 놓지 않았죠. 윤정은 그런 상우가 귀여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잊고 있던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훌륭한 선생님이고 좋은 엄마였지.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했어. 미안해. 윤정이 상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잘 보내요. 서로를 아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지켜주는 마음에도 있었다. 화려한 고백보다 묵묵한 동행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 며칠 후 윤정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56세에 다시 사랑을 배우는 중이다. 현수에게 느꼈던 설렘은 잊고 있던 감정을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옆에 있었죠. 서툴지만 진심인 상우의 사랑이었습니다. 윤정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다고. 가정을 지키고 상우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창밖을 보니 상우가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좋아하는 장미였죠. 서툴게 흙을 파는 상우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서로를 향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윤정은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인생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